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전입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파병한다. 세계적 깜짝 쇼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알려지면서 지금 발칵 이런 상황입니다. 유엔도 지금 난리 났고 나토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파병이면 우리도 파병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네요. 특히 이제 프랑스가 아주 강경하네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진짜로 나토에서도 파병을 할지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누리 PD가 언급했던 그 3차 대전, 그중에서도 전면적 3차 대전은 어렵겠지만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확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없고요. 작은 전쟁이 이제 크게 이제 변하는 거죠. 미니 3차 대전 같은 그런 성격의 전쟁이 될 수도 있겠다. 현재 용병은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죠. 러시아가 자체 병력만으로는 그 전쟁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듯 여기저기서 용병을 지금 사모으고 있죠. 그런데 그들 용병과는 성격이 다른 게 이번에 이 북한의 파병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두 나라 간에 뭐 주고받는 게 뭐 많다. 저도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군사적 어떤 노림수가 있고요. 양쪽 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도 있고요. 김정은으로서는 또 자신의 그 체제 유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평양 상황도 지금 좋지 않다는 얘기죠. 갈수록 충성도 이런 게 떨어질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충성도도 떨어지겠지만 북한 군부 실력자들의 생각도 이제 예전에 김일성, 김정은 내려올수록 뭔가 이렇게 변질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만큼 왔고 갈 만큼 갔습니다. 저 평양 정권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도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죠. 다만 워낙 거기는 엄중한 통제 체제가 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난다. 사실은 이제 평양이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세상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뭔가 이렇게 그 비등점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그 변곡점이 올 겁니다. 그때는 평양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어떤 거대한 뉴스와 우리가 함께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요. 제가 이 관련 북한의 이제 파병 관련해서 뉴스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도권 뉴스보다도 적어도 북한에 관련해서는 더욱더 빠른 뉴스를 보내는 뉴스라기보다는 소식을 그 조금 뭐랄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그 수집한 정보 혹은 첩보 정도가 되겠죠. 이런 거를 방송을 가장 빨리 하는 데가 탈북인들이 방송하는 유튜브 방송이죠. 제가 몇 군데 쑥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야, 지금 뭐 그 대부분 인제 이 소식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군요. 한 대목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제 저의 인제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한 개가 북한이 우리가 알던 그 북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인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그 특수부대 폭풍 군단 북한의 최정예 인제 부대라고 합니다만, 근데는 그건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 사진 몇 개 인제 공개됐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 속의 주인공들 그 병력 얼굴 보십시오. 표정이나 옷차림, 전체적으로 뭐 풍기는 그 분위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와, 이게 북한 최정예 부대가 맞나?' 할 정도로요. 너무도 허술해 보이고 너무도 빈약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그 병력들이 너무도 왜소하고 너무도 앳됩니다. 뭐 10 대들 같아, 10 대들. 과연 이들이 진짜로 제대로 훈련된 북한이 자랑하는 최정예 부대가 맞느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수특전사 뭐 해병대 이런 거와 맞먹는 이런 어떤 특수 전력과 맞먹는 그런 상대적 개념으로서 폭풍 군단인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사진 보고요. 그런데 이 탈북 인제 유튜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인제 제 관심이 가는 게 그거였습니다. 거기 인제 차출이 돼 가지고 인제 이 투입될 그 군인이 있는 그 가족들 난리 났다 그럽니다. "우리 아들 못 보낸다."라고 막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양 소식을 일일이 다 뉴스로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러네요. 옛날에도 뭐 북한이 파병한 적은 사실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그 부모들이 완전 뭐 이렇게 뒤집어진다라고 합니다. 울고불고 난리 났다 그러네요. "우리 아들 못 보낸다. 거기 가면 죽는다. 사지다." 뭐 요즘 전쟁이라는 것이 말이죠.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그냥 뭐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그런 어떤 폭격에 의해 가지고 미사일이나 뭐 드론 공격 이런 등등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멀리서 쏘는 야포 뭐 자주포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견인포 이런 것들 해 가지고 거기서 날라오는 포탄 이런 등등에 의해서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총알바지, 탄알바지 되는 그런 형편인데 북한 에서 인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한결같이 다들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겠죠. 믿고 싶습니다. 북한도 옛날 그 북한이 아닌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옛날에 인제 김일성, 김정일 뭐 이렇게 지시하면은 그게 절대적인 명령으로 뭐 그 신이나 다름없잖아요.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북한 주민들이 그 정도로 의사 표현을 하고 감정을 폭발시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말이죠.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과 기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북한 관련해서는 너무도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만 대통령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즉각적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만일 철수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요, 화끈하게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거는 여기 이제 직접적인 어떤 파병보다도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이제 무기들이 있죠. 주요 수출품 중에 뭐 K9 자주포, K2 전차 뭐 이런 등등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살상 무기라 그러는데 그리고 위력도 좋고 말이죠. 대규모로 이렇게 지원할 가능성이 이제 커졌죠. 이걸 놓고 이제 국내에서도 또 난리 나겠죠. 뭐 여론 전쟁이 또 일어날 겁니다. 야당은요, 처음에는 눈치를 좀 보겠죠. 여론 눈치를 좀 보면서 반대 여론이 좀 생기다 싶으면 거기에 또 편성해 가지고 또 그걸 선동할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는 그 뚝심 자체가 굉장하잖아요. 밀어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완전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이제 맞아떨어지는 입장이 될 텐데 물론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만일에 대통령이 될 때는 다소 더 불편해집니다. 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뭔가 결정해야 되겠지만 좌우지간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 저런 식으로 파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파병하기는 어렵지만 살상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고려해서라도 파병은 못하더라도 일단은 무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 조건은 충족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만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볼 일이고요. 그때 가서 다시 또 판단해도 됩니다. 자, 북한 유엔 대표 러시아 파병 비판에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지금 이 발뺌을 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파병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어, 확인해 준 적도 없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아닌 척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죠. 백악관도요. 최근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반응을 이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백악관에서 최근에 이게 파병이 사실이라면은 푸틴이 현재 굉장히 코너에 몰렸다. 절박감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터무니없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미국도 지금 뭔가 모종의 결단 혹은 행동을 할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북한은 공식적으로 지금 이걸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도요, 손살을 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다.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지금 증거는 지금 다 잡혔잖아요. 북한 병력이 지금 이동되는 게 위성에서 다 잡혀가지고 원산이나 함흥에서 지금 저쪽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넘어가는 수송선들 그거 다 잡혔고 그리고 북한군 사진도 지금 노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 동영상 같은 것도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말이 나오잖아요. 북한 말이 간간히 튀어나오는 게 지금 잡혀가지고 이건 꼼짝없이 걸렸죠. 지금 파병된 것은 이제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안보리가 이제 긴급 의제로 지금 다룰 수밖에 없겠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핵기술 받을라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가 만일에 북한에 대해서
핵 관련 기술, 특히 ICBM 관련해서 기술 이런 것을 제공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도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북한이 지금 ICBM을 거의 다 개발했어요. 쏘는 것까지 지금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기권 밖으로 나가거든요. ICBM은 5,500km 이상을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이제 있게 하자면은 일단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기권 밖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그 속도가 가속이 붙어서 너무도 빠르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기 가기가 또 쉽지 않다. 속도가 무려 뭐 30, 41인씩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내려올 때. 그런 걸 이제 고려하게 되면 미국 입장도 지금 깝깝하겠죠. 이제 그걸 우리 정부가 이걸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다. 북한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파병하는 것은 충분히 미국에도 큰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제재하는 방식을 놓고 지금 나토가 움직이느냐, 병력을 파병하느냐,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금 지원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무기 지원도 뭐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가장 관건은 파병이 되겠죠, 파병.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탈영 북한군 18명 체포되었다. 이제 이것도 정말 예상 밖의 뉴스죠. 그처럼 말이죠. 그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북한군들이 이제 처한 현실, 그리고 그 전황, 전선의 상황이 그야말로 개죽음 혹은 이렇게 인간 탄알바지, 총알바지 그것을 연상시키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왕이면 말이죠. 이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쟁이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는 게 사실은 사는 길일 수도 있겠죠. 뭐 거기 있으면서 그냥 탄알바지 되나 도망가면서 잡혀서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총살당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한번 좀 도망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방전쟁에서는 넘어오라, 도망오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추기는 그런 선무 공작도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과 싸우게 되는 뜻밖의 상황인데 어쨌거나 북한군 내부에서도 저는 어떤 균열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한 번쯤 저들의 이제 집단 어떤 탈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유도해 볼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북한군은 이런 데 대해서 뒤에서 말이죠 감시조를 지금 붙여놨다 그래요. 만일에 도망오는 어떤 병사가 있으면 바로 그냥 적결 처분한다 그럽니다. 살벌합니다 정말. 자, 백악관 며칠 내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밝히겠다. 지금 미국이 말이죠.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는 이유는 미국이 이걸 확인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나와야 돼요. 그걸 지금 수기 중에 있다. 어떤 단계로 이번에 이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이걸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고 봐야죠. 미국이 아마 이번에 칼을 빼면요. 굉장히 강한 칼을 뺄 겁니다. 지금 대선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민주당의 입장이.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절대로 푸틴에게 굴복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제 전쟁 도발을 이제 응징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트럼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차별적 어떤 그런 이슈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물러가기 전에 과감하게 어떤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나토군을 앞세워서 나토군 안에는 미군도 있거든요. 사실 나토의 핵심은 미군이죠. 미군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직접 이제 미군이 운용하는 뭐 이렇게 미사일,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도 충격 먹겠죠.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중국 입장은 제 생각에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이제 변할지 또 상황이 또 유동적으로 변하겠죠. 자, 이런 식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월 2,000달러 정도 받을 듯 사망 보상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이런 돈이 개인에게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걸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갖고 가서 정권 유지 자금으로 쓰겠죠. 자, 우리나라 이제 이 정치권도 말이죠. 이 다른 뉴스 할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로 넘어와야 되고 여기서 국민적 총의를 모으는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런 어떤 안보적 상황에서는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을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잦았는데 요즘은
너무도 이 국내 정쟁만 계속해서 보도하고 이것만 계속해서 언급하는데 야 나라가 인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도 한심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전 파병 북한군의 처형조를 편성했다. 탈출 망명 시도 시 현장에서 사살한다.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들이 인제 그쪽 현장 사진들이 인제 충분히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인제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인제 전쟁이 인제 시작되면은 뭐 교전 상황 속에서 많이 죽기도 하겠지만 체포되는 체포가 아니고 포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포로들의 여러 가지 어떤 내밀한 이야기들 속사정까지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은 다 알려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탈 북한군 18명 러군에 붙잡혀 구금 상황이다. 사망 장교들은 공동 묘지 묻혔다. 이런 이야기들 쭉쭉 보면 다 나와 있죠. 예.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캐치했더군요. 위성하고 연동이 돼서 아주 정밀한 신속하게 이제 그런 정보를 지금 캐치하고 있습니다. 폭풍군단이라는데 앳된 얼굴, 총알 바지 될 듯. 이런 식으로. 여기 사진 보시면요. 정말 앳된 얼굴들입니다.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더라도 와 이게 과연 폭풍군단 북한에서 최정예 군대가 맞긴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이게 지금 북한에서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그 소식을 이제 현 시점에서 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아봤습니다. 이제 북한이 관련한 뉴스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북한 주민들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다라는 건데 그게 진짜라면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현이었습니다.